안녕하세요. 엘리사입니다. 자,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을 하고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,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리딩은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읽었었어요. 그런데 제가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그다지 관심이 없을 거다. 자기 내부의 일만 처리하는데도 몇 달이 걸릴 거다. 그 가운데에서 좀 반대에도 부딪히고 그럴 것 같다. 라는 이야기를 한 6, 7개월 이상 좀 그 트럼프 대통령 자체의 정책을 펼치는데도 반대나 여러 가지가 부딪힐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, 조금 지금 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봤을 때 이 관세에 대한 정책이나 또 불법 이민자 문제, 성소수자 문제, 이런 것들을 좀 크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펼치고 있는 이 정책들이 성공할까, 이 부분도 좀 앞으로의 이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. 자, 먼저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갈 것 같은데,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떨까 좀 보겠습니다. 자,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가서 성공을 거두게 될까? 볼게요. 네, 관세 정책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데스카드가 나왔네요.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취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전에 바이든 정부 때 조금 완화됐었던 것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. 거기에는 있잖아요, 강건하게 자기 주장을 해가려는 모습은 보입니다. 이 매지션의 카드,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잘 되는 모습은 아닙니다. 주변에서 봤을 때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 금전적인 욕심, 그러니까 자신의 그 미국의 그런 안정이나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는 그 욕심이 좀 너무하다 하는 벽에 많이 부딪힐 것 같거든요. 주변에서 봤을 때도 어떤 이 강대강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. 다른 나라의 대응이라든지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꾸준히 그대로 지금 그대로 모든 것에 관세를 딱딱딱딱 해서 갈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게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할 수 있을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인 게 있는데, 요 문제에 있어서 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,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떤 딜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모습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이런 카드가 뜬다는 것 또한 뭐라 그럴까, 지금 절대로 관세를 막 올리겠다라기보다 자기가 유리하게 어떤 협상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거든요. 한번 볼게요. 네, 지금 보면은 어떤 그 순순히 주변 국가에서 그런 관세 올리는 대로 다 할게요 라기보다는 세상의 그 흐름에 어쩔 수 없이 밀려야 되는 모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적으로 딜이 가능한 데는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어떤 다른 대응책을 할 걸로 보이는데, 그래서 트럼프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중재를 하면서 갈 것 같다.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어떤 유리한 협상이 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해가면서 갈 것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관세를 올리겠다는 이 정책 자체는
그것을 진짜 실행하겠다기보다 어떤 협상의 도구로 쓰겠다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 보여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세가 막 올라갈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다, 이렇게 보여집니다.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지 좀 볼게요.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트럼프가 한국과 공식적인 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을 할 건데,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가 됐던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차례도 올 건데 어떻게 될 것인가, 관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볼게요. 네,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역시나 지금 보면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, 자, 결과적으로는 이 컵의 3번의 카드, 그래도 어떠한 협의가 되고 협상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우려하는 만큼, 현재 우려하고 있는 상황만큼 관세가 굉장히 올라가서 서민 경제에 너무나도 힘들 것 같다, 그런 부분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보이는 모습이기는 해요. 자, 요거는 타로의 특성상 어떤 정부가 바뀌고 시기가 임박했을 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은 하겠습니다.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 관세를 어떤 딜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는 보여져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볼게요.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 사람도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체포가 됐더라고요. 자, 불법 이민자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은 강행해 갈 것인가, 추방하고 하는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할까. 네, 이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. 그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민자들 가운데 이제 불법적인 사람들을 이제 추방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미국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을 추방하고 나서 진짜 미국에 도움이 되는, 그리고 뭐라 그럴까, 합법적인 이민의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미국 안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는 어떠냐면은 트럼프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듯이는 보여요. 단 뭐라 그럴까? 추진하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조금 급하다, 성급하다, 조금 자비심이 없다,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해에 부딪히기는 하는 모습은 있지만은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은 해가면서 가는 모습이 있고요.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용적으로 수용할 사람들도 그 안에는 구제책으로 생기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.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,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축출해낸다, 이런 거라기보다도 미국에 있어서 진짜 해가 되는 예를 들어서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거는 반대 없이 다 내보내게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해요. 그리고 상대방 나라와의 그 대응의 문제,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는 할 것 같은데, 그래도
어떤 부분 성과는 거두게 될 것 같다.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지금 한두 달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이 국민들의 지지라든지 이런 거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가운데에는 너무 트럼프가 성급하게 군다라든지 그 행동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다라든지 그런 비판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게 어떤 한두 달 정도 사이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지지를 얻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미국 내 정서도 좀 응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성소수자 문제가 굉장히 트럼프에게 있어서 이게 좀 많은 반발을 갖고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. 자, 성소수자 문제는 트럼프가 자기 생각대로 두 가지 성별밖에 없다 하고 이게 이 성소수자 분들이 직업을 잃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. 이거를 자, 트럼프 생각대로 그게 성공을 할까 좀 볼게요. 자,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부딪힘은 있는데 이게 호응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. 지금 트럼프가 어떤 하겠다 하는 의지를 발휘한 거에 비해서 조금 반대되는 그 기운은 굉장히 강하거든요. 이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,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그 남자와 여자라는 그 뭐 신의 섭리에 그런 관계를 인정을 했을 때 나라가 더 뭐 부강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지 어떤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의 밀어붙임 이런 게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 어떻냐 하면은요. 좀 이게 진짜 너무나도 놀라운 갑작스러운 일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갑작스럽다라기보다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트럼프가 되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겠죠.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거를 할 수도 있어 라는 거는 예견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 당사자들한테 있어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인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있잖아요. 이게 결과적으로는 안착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. 안착을 하는 모습이 있고 그게 그렇게 반발에 크게 부딪히지 않고 가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. 사람들의 소수자에 대한 그 생각들이 생각만큼 응원하고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. 그래요. 다소 좀 그 사람들이 힘들겠다 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은 있는 듯이는 보이지만 이 트럼프가 펼치는 이 정책에 절대적으로 맞서서 대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 보여요.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소수자의 가정에 대한 구제책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입양을 해서 아이가 있다든지 이런 구제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지금 보면은 근미래에 완제 3번이 뜹니다. 어떤 절충안이라고까지는 못하겠는데 뭐라 그럴까?
그 아이들이라든지 그 딱 성소수자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발전된 다른 일에 대해서의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만들어 가기는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요게 아니면 이거를 라는 그런 대안을 딱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납득 이런 게 좀 생기는 모습인 것 같아 보여요. 자,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정책적으로 지금 스타트는 굉장히 반발을 일으키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제가 앞으로의 이 사람이 어떤 임기를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질문을 라이브 방송 때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읽기는 했는데 제가 동영상은 편집해서 올리지는 않았거든요. 그때 봤을 때는 좀 어떠한 벽에는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긴 했는데 오늘은 좀 주역을 좀 보도록 할게요.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의 이 사람들의 어떨까? 이 트럼프 정부가 지지도 잘 받고 잘 갈 수 있을까? 이거를 주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수미제의 삼국계가 나왔습니다. 화수미제라는 이 괴상은요, 이게 이 미제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이제 뭐 처음에는 어떤 시기나 이런 것이 좋지 못하고 좌절하기 쉽지만 어떤 노력을 하게 되고 또 화합을 돕고 이해하는 마음을 행하면 이게 또 길한 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괴인데 이게 근데 삼국괴란 말이죠. 수화미제의 가장 마지막 괴상입니다. 이거는 뇌수해라는 괴로 변하게 돼요. 이 괴상은 이게 미제계의 해결을 봐서 가장 정상에 있는 괴이기 때문에 이 괴는 이거 자체는 길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가장 정상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높은 데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. 자,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 트럼프 정부가 가장 정상에서 지금 잔치를 즐기고 있고 아주 행복에 취해 있고 이런 시기에 와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약속과 신의 이런 거를 잘 지키고 또 좀 어떤 남들의 그 우러러 보고 이런 것에 취하지 않고 절제를 하고 관용을 베풀어야지 좋은 괴이다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펼치는 이 정책을 너무 밀어붙이게 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? 이 사람에게 반발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. 굉장히 신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고 그만큼의 힘이 있는 이 시기에 어떤 너그러움을 베풀고 어떤 부분 조금 자기 의견을 조금 구부리고 어느 정도 절제를 하지 않으면 이 지지율이 점점 하락해서 힘들어지겠다라는 것이 있는 그런 괴상입니다. 그래서 지금의 이 상태보다 신망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괴상이에요. 그래서 조금 많이 주의가 필요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. 지킬 수 있냐,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놓고 보면은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. 그리고 자기가 절제하고 조절하고 간다면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지지도 유지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아마도 경고망동하기 쉽기 때문에 자 절제를 모르면 곤란하다라는 괴상이 나왔을 거라고 봐요. 네. 자
그래서 뭐 주변 국가에도 조금 너그러움을 베풀고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조율이 조금 필요한 모양으로 보여진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